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수의 좌변기.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는 또는 상고시대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자로 남겨진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4대 문명 얘기하면서 황하 문명, 거기 은나라를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은나라 이전에 상나라라고 있었다고 하죠. 은나라를 또 하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아무튼요, 그 상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유민으로 떠들면서 뭔가 이것저것 팔면서 생계수단을 삼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상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고시대, 문자로 남아있지 않은 그 상고시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부터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파 지식인, 이 시대에 빛나는 지성이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하신 임승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 그런 게 맞긴 한데 맞잖아요. 직접 들으니까 조금 오징어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방송을 하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르시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빠지는 것처럼 제 얘기를 직접 제가 본 모습을 들으니까 사랑에 빠질 것 같아서 제 모습에. 여기서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돼야 되는 나르시스는 그 거울을 보고 빠진 게 아니라 물을 보고서 빠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모습은 아니었군요. 옛날엔 거울이 귀했기 때문에 유리가 발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썼었고 그것은 곧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추장들, 부족장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온 거였는데 하여튼 겸손하시고
예, 또 솔직하신.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니버터칩과 예. 또 향초를 선물로 향초가 이게 아니라 유기농 요거트를. 그리스 요구르트. 네네네. 네, 그런 있었던 우리 임승수 쌤 오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주로 한사군 위치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네. 지난주 순위가 최근 들어 최고였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60등에서 놀았는데 50등을 올라갔어요. 예. 최고였어요? 예. 역시 고조선 얘기라니까 최고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건가요? 오늘도 그래서 네. 좀 약발을 받기 위해서 고조선 또 갑니다. 예. 네. 오늘 주제는 일본은 삼국유사를 변조했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은 삼국유사를 변조했다. 변조했나? 했나? 네. 모든 걸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후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했나? 예. 고려시대 후기에 이제 이련 스님이 쓴 이 삼국유사는 단군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역사 체계를 세웠잖아요, 이 책이. 예. 그래서 삼국사기 제가 읽어봤는데 고조선 얘기가 안 나와요, 거기는.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아직 삼국유사를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삼국유사엔 고조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라는 자신의 정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조선 얘기를 하다 보면 고구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삼국사기 읽으면서 또 그랬던 게 고구려랑 백제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두 나라에 나오거든요. 신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네. 제가 확인해봤어요. 네, 그렇게 확실히 신라를 좀 옹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근데 아무튼 이 삼국사기가 오늘날의 진본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필사본이라든지 이제 재간행된 목판본, 영인본, 활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유사 판본이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목판본이 1512년, 그러니까 조선조 중종 7년, 네. 이 경주 부윤 이계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행한 것으로 보통 중종 임신본이라고 불립니다. 임신년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중종 임신본이라고 불리는데 이 명나라 무종의 연호인 정덕을 사용해가지고 정덕본이라고 하기도 네. 합니다. 제가 이거 서울대 규장각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정덕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이 임신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보다 더 앞선 판본을 고판본, 오래된 판본이다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삼국유사 임신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때 중종 때 만든 거니까 당연히 뭔가 참고를 한 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이제 저본이라고 그러는데 참고한 책이 사실 그게 뭘 참고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대요. 근데 어쨌건 이 편찬 내력을 적은 이계복, 아까 이제 이 임신본을 만든 이 이계복의 발문을 보면 삼국유사를 다시 간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간행하려면 참고할 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자 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얻지 못하다가 성주 목사 권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완본을 구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흔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책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더군다나 억불숭유를 했었으니까. 예. 예.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스님이 썼으니까. 스님이 썼으니까 네. 좀. 근데 어쨌건 이 국보급 문화재인 삼국유사 이 판본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하는 게요. 14세기 말에 간행된 고판본이 있대. 이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대요. 예. 이것은 전체 5권 중에 다 있는 게 아니라 3권부터 5권까지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게 바로 임신본. 네. 그 외에도 성암 고서박물관, 고려대학교, 부산 범어사 이런 데서 이제 각각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이 국보급 문화재인 삼국유사 임신본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변조되었다는 주장이 있답니다. 네. 조선 총독부가 이 고조선 역사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 글자와는 다른 글자를 덧칠해가지고 변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이 삼국유사 제1권에 있는 이 고조선 편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뭘 변조했나? 환국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걸 환인, 우리가 환인이라고 하면 보다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네. 원래 이게 환인이 아니라 환국이었다라고 나라국죠? 이렇게 예.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육당 최남선이 주장을 했대요. 이 육당 최남선이 바로 이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으로 있었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6차 이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당시 회의록이 남아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육당 최남선의 발언을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게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네.
단군 고기는 광범한 고기록을 지극히 간략하게 요약하여 놓은 것으로 그 편언 척자에도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가령 한자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문의 해석상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크다. 삼국유사의 단군 고기 중에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석유환인이라고 고친 천인 이만희씨류의 망피를 인용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다. 예. 여기서 보면 석유환국, 석유환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석유환국을 번역하면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네. 라고 되는 건데 석유환인이 되면 옛날에 환인, 하느님이 있었다. 그렇군요. 하나는 환국은 나라고 환인은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나라로 하면은 이 나라 역사가 우리 일본보다 훨씬 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고조선보다 네. 더 전에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게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육당 최남선이 생전에 이 변조 사실을 입증하려고 이 네. 임신본의 원본을 보고자 노력했대요. 네. 지금 규장각이 가지고 있는 것도 원본이 아니라 그 원본을 찍은 영인본. 영인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임신본의 원본을 보고자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신채호 선생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0년을 두고 삼국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였으나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한탄을 했다는데요. 이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이었던 육당 최남선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 조선 총독부가 삼국유사 임신본 이것을 비밀 문서로 특별 관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소수의 일본인 학자만 소세를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 후에 1960년대에는 이 문정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삼국유사 임신본의 변조를 주장했다고 해요. 이게 육당 최남선 1890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은 원고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원고에도 안 써놨는데 어떻게 며칠 전에 읽은 바가 있어서 예. 이분은 그 신채시 해액에서 소년에게 또는 경부철도가 등등의 창가에 작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나라 근대 문학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실은 이렇게 사학자로서도 대단한 그 조예가 있었고 실은 일제시대 때 3대 천재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셨대요. 하긴 제가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났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 맥을 끊어서. 지금 사시는 동네가? 독산동입니다. 예, 독산동의 3대 천재. 예, 거긴 들어가다고 봅니다, 제가. 네. 근데 그 이분이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근대 문학이나 사학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막판에 그 친일, 이것 때문에 모든 빛이 발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전 있습니다. 이분이 지조를 끝까지 좀 지키셨으면 이분의 업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됐을 텐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애국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요.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마 어렵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조선사 편수회 같은 경우라면은 어용단체잖아요. 그렇죠. 어용단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본인도 이 삼국유사 진본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일제가 공작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갑자기 울컥해서 좀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 변조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원래 한국 삼국유사 임신본에는 석유환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 편수회를 앞세워 가지고 국자를 인자로 바꿨다. 이 한 글자 때문에 해석이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해서 옛날에 하느님이 있었다로 바뀌고 고조선 이전에 존재했다는 환국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삼국유사는 석유환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변조한 이 내용을 이제 널리 배포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잖아요. 사실 왜곡일뿐만 아니라 국보급 문화재를 훼손한 것도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진짜 이것이 왜곡된 건지 아닌지를 좀 증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고조선 사라진 역사 그 책의 저자인 성삼재 씨가 이 삼국유사 이 책에다가도 이 삼국유사 변조 논쟁을 다뤄놨는데
이 삼국유사 변조 논쟁을 성삼재 씨가 처음 접한 게 2001년이었다고 그래요. 예, 예. 당시 이제 이분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 일을 하면서 이 외부 자문단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사 연구가인 최태영 선생님으로부터 이 삼국유사 임신본 변조에 대해 듣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최태영 선생님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사 편수의 회의록을 입수한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최남선 선생이 이 삼국유사 변조에 대해서 항의한 내용을 이분이 직접 확인한 건데, 예. 이 최태영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서 구구절창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성삼재 씨가 책에다가 이렇게 그 요약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예, 요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줄 떠나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계속하면 사람들이 좀 식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예. 가장 걱정하는 게, 예. 너는 왜 최도선님 불러놓고 네가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런 항의를 하신 분이 가끔 계세요. 저는요, 저 못생겼던 항의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직- 보기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저는 아직 그런 항의를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 있었다. 그 나라에 높은 서자 벼슬을 하는 환웅이 있었다. 마지막 환웅 때에 단군이 나타나 조선을 세웠다. 그러나 1920년대 한국사 왜곡에 나선 일본인들은 삼국유사 임신본의 환국을 환인으로 변조하고 이를 내세워 단군을 말살했다. 군총을 동원해서 환국으로 표기된 비기, 역사서들을 빌리는 형식을 통해 다 걷어들어 없앴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많은 역사책들을 태우고 없앨 당시 교토 대학으로 운반된 삼국유사에도 국자는 인으로 변조되어 있었다. 일본 학자도 이를 인정했다. 단군 고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환국이 있었다. 우리의 아주 오랜 조상족은 기원전 3천여 년경에 태백산에 이르러 그 산 북방의 평원, 즉 송화광 유역과 북경북은 한반도에 정착해 원주민과 융합하면서 그곳을 근거지로 발전했다. 환웅까지의 오랜 신시 시대를 거쳐 민족 통합자 단군이 조선이라는 광역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민족 이동을 개시했다. 삼국유사는 고기를 인용해 단군이 나타나기 직전에 환국 신시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방송, 고조선 방송을 하니까 저보고 환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오히려 환빠와 식빠의 그 양쪽에서 중심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환빠라고 하시더라고. 그 참 조선일보스러운 해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항상 조선일보는 거두절미하고 네.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10일 그리고 낙인을 찍죠. 그렇죠. 네. 네. 좌파가 난 환빠가 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갑자기. 예. 근데 아무튼 이 최태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1900년 황해도 장년 태생이신데 네. 이분이 한국 근현대사에 살아있는 증언자이자 한국 고대사 연구가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대책반, 그러니까 얘기하면 성삼재 씨죠? 성삼재 네네. 씨가 선생댁을 방문한 게 2001년이었는데 그 당시 102세. 아니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네, 살아계셨다는 거죠. 102세. 서울 경신중학을 거쳐서 도쿄 메이지대학 영법학과에서 법철학을 공부하고 1925년 한국인 최초의 법학 정교수가 되어 보성전문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대에서 가르치고 부산대학교 인문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 법대학장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법학자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외에도 한국 고대사 연구에 몰두하셔가지고 이병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이병도 선생이 말년에 이 최태영 선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대사에 가지고 있던 종래 사관을 바꾸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도 선생과 공조로 한국 상고사 입문을 펴낸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글자 변조 여부는요. 삼국유사 임신본 원본을 감정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것은 뭐 그러게요. 거두절미하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와. 여기에 인쇄되어 있어요. 책 한번 보세요. 이게 석유환인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인.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덧칠한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게 덧칠한 티가 많이 납니다.
이거랑 완전히 그냥 겉에가 붓 같은 걸로 긁어버린 이게 그렸으니 티가 너무 확실하게 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눈으로 봐도 조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페이지에 다른 글자는 안 그런데 네. 이 글자만 다 그래요. 덧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의 눈으로 봐도 네. 사실 사료만 찾아서 보면 네. 한번 보세요. 여기 문희정 아나운서도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딱 그냥 지금 보면은 너무 이게 덧칠한 티가 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이거 보면 영인본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실제 있는 걸 갖다가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배포용으로 그렇죠. 만든 거니까 거기다가 싹 그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건 그렇고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를 언급함으로써 아. 우리가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방송이라는 사실을 지금 노출을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지금 아마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네. 한참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본을 감정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대책 성삼재 씨가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 올린 것처럼 성삼재 씨는 직접 대책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임신본, 영인본 두 종에서 변조된 글자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21년 교토대학에서 발행한 삼국유사 영인본은 이만희시 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장하고 있던 임신가필본. 이게 임신가필본이 뭐냐면은 수남 안정복 선생이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수남 수택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임신가필본을 축소해가지고 영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으로 찍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아까 최남선 선생이 예. 천인이라고 예. 이렇게 화를 냈었던 이만희 시류. 예, 이만희 시류. 그리고 이 사람이 예. 이제 그 조작의 장본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안정복 선생은 그 실학 시대에 예. 그때 그 실증주의 사학을 예. 그 부르짖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교토대학에서 발행한 삼국유사 영인본은 이 환국의 국자에다가 덧칠을 해가지고 인자로 만든 것이 사실 변조임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두 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1932년 한국 고전간행회가 영인한 임신본도 역시 이제 이 국자를 너무 정확하게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확인하는 것마다 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 이후 교과서나 각종 역사책에 게재된 이 삼국유사 사진 대부분이 바로 이 교토대 영인본을 촬영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참 어떻게 그렇군요. 이렇게 조잡하게 덧칠한 게 티가 나는 것을 다 배포하는지 이것도 좀 웃긴데. 예. 그렇다면 이렇게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환인으로 덧칠한 게 사실이라면 어딘가에는 환인이 아니라 다른 판본에는 네네. 환국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성삼재 씨가 또 막 확인을 해보려고 다 돌아다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태용 선생이 이 환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해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네네. 드디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1902년 일본 도쿄 제국대, 지금으로 치면 도쿄 대학이죠. 네. 일본의 도쿄 제국대에서 펴낸 1902년에 펴낸 교정 삼국유사에 환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이 교정 삼국유사에서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여러 판본을 서로 대조하면서 혹시 어디 틀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학자들이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정말 맞게 교정을 했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한 거란 얘기군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러 판본을 놓고 대조해가면서 정말 그럴싸한 것으로 글자를 다 교정했다라는 거죠. 네. 이 도쿄 제국대에서 발행한 삼국유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쿄 제국대니까 당대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전문가로 모여가지고 참여를 했을 거고. 그렇죠. 이들이 환인이 아니라 환국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그 도쿄 제국대, 동경제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일본 최초의 그런 근대적인 대학이면서 이미 메이지 시대 때 창립을 하고 그때 그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모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 국제적인.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수많은 관료들과 학자들 산실 아니었겠습니까? 1902년이라 할지라도 벌써 설립된 지 수십 년이 된 그런 유서 깊은 대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삼재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1904년 도쿄 제국대 발행 삼국유사를 또 찾았대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나 봐요, 이게. 그렇군요. 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 이 삼국유사 책 뒤편은요. 1904년 예. 동경 내가 오타냈네. 동경 제국대학이겠구나. 동경 제국대학 장판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1902년에 낸 거고 아마 개정을 한 거겠죠. 그렇겠죠. 1904년에. 네, 네. 이 책의 고조선편에도 역시 환국이라고 명확하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태영 선생이 이 확인했던 1902년도 거랑 출판 연도만 다르고 작업한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책이래요. 네.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네. 두 번에 걸쳐갖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1902년이고 1904년이면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기 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이기 때문에 얘들이 조작을 할 이유가 당시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920년은 이미 강점을 한 이후이고. 더군다나 1919년에 독립운동 네. 세게 되면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립을 할 만한 가치가 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예. 그런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예. 예. 식민사관 그리고 또 뭐 이 유교도 말이죠. 예. 박한영 선생이랑 이번 주에 얘기를 했었지만 유교도 변질시키고 예. 뭐 별 정신세계에 침투한 바가 참 많거든요.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어떤 1920년대 예. 역사 서적을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예. 손대고 뭐 예. 탈취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예. 그 이전에 발행된 삼국유사 예. 예. 무엇을 근거로 환국이라고 표기했는지 예. 뭐가요? 예. 성삼재 씨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일본에서 삼국유사 임신본 외에 네. 환국으로 표기된 다른 판본이 있어가지고 학자들이 이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와가지고 도공이나 인쇄공을 강제로 데려가고 도자기 책 다 탈취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종 임신본보다 더 오래된 고판본 삼국유사가 일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 하나를 보시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어떤 경로로든지 어쨌건 삼국유사 임신본이 일본에 전해졌고 이 책을 바탕으로 이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환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임신본도 원래는 영인본에다 덧칠하기 전에는 국으로 돼 있었을 테니까 네. 그 원문을 그대로 따랐을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교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 느낌에는 다양한 판본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쪽이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사실 일본의 우리 문화재 좋은 건 싹 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지 같은 것만 남겨놓고. 그 고려 불화. 예. 불화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예. 그러한 그 예술품인데 예. 이 고려 불화는 우리나라보다 예. 일본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것들이. 예. 그리고 뭐 도자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그쵸. 그래서 무슨 조일 전쟁이라고 예, 그러려나? 연호를 써갖고 무슨의 역이라고 해요. 예. 군역할 때 역자 이렇게 한 예. 것처럼 그러면서 또 도자기 전쟁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도자기 전쟁.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뺏어갔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주로 목기를 많이 사용하고 예. 이 흙으로 빚어가고 하는 것도 예.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조선에 가니까 예. 거지들도 사기 그릇에 밥을 먹으니까. 예. 아. 그리고 차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예. 그 조선인들이 숭늉 먹는 그릇 보니까 예. 기가 막히거든요. 아, 너무 잘 만들어놨거든. 예. 그래서 도공들을 닥친 대로 모셔갔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초민 대접을 예. 받는 그런 도공들을 모시고 가갖고 납치해서 가서 훌륭하게 우대합니다. 기술자로. 예.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이삼평이니 심수관이니 하는 이런 분들의 자손들이 아직까지 예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조선의 문화를 흠모했거든요. 자기들이 힘이 세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문화의 힘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문화를 이렇게 수입하고 책도 그림도 불상도 닥친 대로 가져간 겁니다.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을 다 가져간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나중에 그 납치되어 간 네. 유학자 강황 있죠. 네. 강항이라는 분이 네. 계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유학을 배워서 그 퇴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퇴계가 공자님만큼이나 대단한 성인으로 이렇게 일본 유학자들한테 관계된 거는 바로 그 조선 선비 강항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조선 통치사를 모셔왔을 때도 앞다투어서 그림을 받고 시를 평가받고 예 필담 나누면서 제발 그 나누면서 교류했다기보다는 많이 배운 거죠. 그만큼 문화의 힘에 대해서는 이 조선이 앞서 있는 건데 그러니 당연히 삼국유사 같은 책도 탐나니까 싹 들어간 거군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도대체 모르시는 게 뭡니까? 굉장히 제가 항상 손병희 선생님이랑 진행을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거 원고에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나 또 욕먹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떡합니까? 게스트 모셔다 놓고 계속 예, 아무튼 네. 예, 그래서 1904년에 이 도쿄 제국대에서 발행한 이 삼국유사를 이 일본 학자들이 검토를 할 때 이 다른 판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삼국유사 임신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인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삼국유사 임신본에서는 볼 수 없는 글자들이 이 1904년 도쿄 제국대 발행한 삼국유사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환인, 환국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는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에 대해 이련 스님이 이 아사달이 당시 어디를 가르치는지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네. 근데 그 주석을 살펴본 결과 삼국유사마다 그 주석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판본마다. 이련 스님이 그 주석 달아놓은 주석 건데. 달아놓은 게 글씨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성삼재 씨가 이제 조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04년 도쿄 제국대에서 발행된 삼국유사에는 아사달이 관성의 동쪽에 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관성. 근데 근데 원래 임신본에는 관성이 아니라 개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러니까 아사달이 있던 위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는 네. 관성이고 하나는 개성이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삼재 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성을 잘못 표기한 걸까? 이게 궁금해서 이 평소에 자문을 구하던 고대사 전문가분한테 이 관성이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옥이냐? 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 받은 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정말로 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예. 했더니 그분이 한 설명이 이랬대요. 삼국유사에 이 관성이라고 하는 주석을 누가 달아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네. 이 관성이라고 만약 진짜 달아놨다면 그것은 개성과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관성은 어디냐? 예. 이 관성이라는 지명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관성의 관자가 이게 내가 찾아놨는데 하여튼 이 관자가 경계 지역을 의미한답니다. 무슨 관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관성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산해관을 의미를 했다고 그래요. 산해관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이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하면은 아사달이 막 쉽게 그러면은 그 만리장성 동쪽 끝에 동쪽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본 관동군의 관동도 예. 바로 산해관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주에 주둔했었던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관성이 맞다라고 하면은 고조선의 도읍이 그쪽에 있었다, 만주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도쿄 제국대학의 판본은 대국대학에서 낸 것은 환국에다가 아사달이 관성 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는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성이 아니고 관성. 네. 그래서 이렇게 참 판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참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제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냐면 실제 그 도쿄 제국대에서 나온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렇게 환국이 환인으로 바뀐 게 분명하다면 이 당장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도대체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변조했을까? 우리가 짐작은 하고 있으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남선 선생은 이만희시 류를 지목을 했잖아요. 이만희시 류, 예. 네, 일본 사람. 이만희시 류가 1899년 도쿄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1903년에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이만희시 류가 도쿄 제국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직전에 190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 제국대학에서 발행한 교정 삼국사위가 발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입학 이듬해인 1904년에 도쿄 제국대 사학과에서는 이제 삼국유사를 펴냈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책이 당연히 다른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쓰였겠죠. 예. 예. 근데 이만희 씨가 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1904년 발행 삼국유사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글자마다 이 고증과 주요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이만희 시류가 이대로 두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하게 해지기 때문에 뭔가 별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조악하잖아요. 네. 덧칠한 티가 너무 나잖아요. 네. 이 고조선 역사 말살이 진짜 목적이었으면은 이 어설프게 덧칠해가지고 영인본 이렇게 한 거를 영인본으로 보급할 게 아니라 아싸리 그냥 그 환인국을 환인으로 딱 그냥 교정을 해버려가지고 도쿄 제국대처럼 네. 이 교정을 해서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활자본으로 배본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성삼재 씨가 추측하는 바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이만희 시류가 삼국유사를 이제 변조하기 전에 이 염두에 둔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 고대사를 이 부정하는 이만희 시류 같은 경우는 이 스승이 펴낸 삼국유사 교정본에서 환국으로 표시된 게 당연히 큰 부담이었을 것이고 아니, 자기가 도쿄 제국대학 나왔으니까 스승이 이걸 작업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걸 고치는 건 부담이고 그래서 아예 아까 말씀드린 도쿄 제국대의 그 활자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원본에 가다가 그냥 덧칠을 해버려가지고 그 영인본을 갖다가 일본이랑 한국에 배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그 원본 카피본이 아니라 예. 원본을 예. 아예 조작을 해버리면 그렇죠. 도쿄 제국대는 그대로 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또 도제식이었지 않겠어요? 또 일본이 또 도제식 이렇잖아요. 보면은 그럼요.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가.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승들이 오버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아니 학문을 쓰다듬어야지. 제자의 학문을 쓰다듬어야지 왜 몸을 쓰다듬고 학문을 쓰다듬 자기 똥꼬를 쓰다듬. 예? 학문을 쓰다듬어야지 왜 몸을 쓰다듬고 나쁜 그러니까 예. 좌우당간 어쨌건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환국인지 환인인지 꼬이게 된 게 바로 이 덧칠한 영인본 이것을 또 우리나라 학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파하고 이게 말이죠. 광개토 태왕비 그것도 일본의 첩보 장교가 가서 그 조작을 하고 회치를 하고 덧칠하고 이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분명히 고대사에 대해서 이 조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일본의 현대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건 훨씬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해서 개화를 해서 제국주의까지 해먹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을 살던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군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분노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발달된 문물을 자기들이 직접 겪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 함께 이렇게 내면화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죠. 하긴 그렇죠. 일본도 서구에 대해서. 박무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박무덕. 박무덕. 몰라요, 박무덕. 도고 시계놀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한국 이름이 박무덕인데요. 도고성을 산 거죠.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 때 외무장관을 지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도구밖에 없다 그래서 외무장관하고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 안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쇼군의 원래 이름은 정의 대장군, 즉 그 이가 이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 정의 대장군. 네. 여기서 이제 장군자만 해갖고 쇼군이라 그러는데 최초의 쇼군은 바로 우리 시로 따지면 그 통일신라 말기쯤 네. 그 시대에서 천황이 저 동북 지역에 있는 오랑캐를 정벌하라고 이렇게 임명한 이게 기원이 됐는데 이 사람도 도래인이었습니다. 저기 조선에서 온 조선 반도에서 갔던 반도에서 온 사람이니까 한반도에서 대우를 해주고 장군으로 이렇게 한 거군요. 예, 도래인의 후예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래인에 의해서 일본의 고대 문명은 건설이 되었다. 예.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쪽팔리겠네, 일본 사람들. 근데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서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발달했다. 그렇게 따지면 고구려에서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가 고구려랑 나중에 앙숙이 됐지만 서로 찬란한 문화를 일궈냈잖아요. 영국에서 독립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영국의 지금 현대 영국은 옛날의 영국이 아니라 노르만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중원을 먹은 거 아닙니까? 잉글랜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인정하고서 다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글자 바꿔가면서 조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서 환국인지 환인인지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그 환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물에 대한 얘기고 예. 그 환국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요 삼국유사의 고조선 기록 자체가 이련 스님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가 환인이다. 하느님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소설이다. 그렇게 따지면 일본의 역사 자체가 소설이죠. 그렇죠. 네, 일본의 고사기 같은 것은 원래 없었던 역사를 자신들이 이렇게 짜맞추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것이 뭐 정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본의 그 탄생실화는 더 황당해요. 더 황당히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그 곰족과 그리고 호랑이족의 헤게모니 이런 것을 이제 뭐 마늘과 쑥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일본의 탄생설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들이죠, 뭐 다. 네, 전부 다. 네.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다 신화화 돼 버렸는데 이련 스님이 사실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 기록을 할 때는요 소설을 쓴 게 아니라 다 인용된 문헌들이 있어요. 미서, 고기, 배구전, 뭐 통전, 한서 등을 인용해 가지고 다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위서에는 이렇고 고기에는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는 부분도 사실은 고기를 인용한 건데 오늘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돌아다니던 책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환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이제 뭐 불교 관련된 건데 이제 뭐 석가 제환인다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이 고려 시대 때 널리 퍼졌던 그 제석신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대략 기원전 5세기 인물인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이제 전해진 것은 서기 372년 고구려 소소리망 때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한 게 단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과 같다. 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실은 정확한 정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서야 이제 유행하던 단어인데 옛날에 고조선이 그 단어를 쓸 리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 자체를 보면서도 이거 웃긴 거다, 사실은. 단군이 기원전 2330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게 이제 대대손손 전해진 건데 만약 이제 이게 환인이 그렇게 되면 이제 환인이라고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얘기 자체가 고려 때 지어낸 것이다라고 되는 거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환인을 그 당시 썼던 용어니까 2333년 전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인이냐 환국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니들이 삼국유사에다가 고조선을 얘기하면서 환인이라고 하는 당시 단어를 썼으니 네네. 이것은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군을 부정한 거예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조선 학자들도 동의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참 근데 이제 만약에 삼국유사 원문이 환인이 아니라 환국으로 되어 있다면 네.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최태영 선생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왜냐면은 그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것은 이제 예전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련 스님도 고조선 기록을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이 삼국유사 임신본 변조는 사실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성삼재 씨가 그 일본 교과서 대책반을 했잖아요. 2001년에 일본 후소샤에서 발음도 안 돼. 후소샤. 그렇죠. 후소샤 출판사에서 발행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제 역사 연표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그 연표를 봤는데 한국, 일본, 중국 고대사를 나란히 기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연표를 보면 중국의 경우는 기원전 770년에 동주라는 나라가 건국을 하고 네. 기원전 220년에는 한나라 네. 그리고 서기 8년에는 신나라가 건국했다라고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 표에. 네, 그리고 네. 일본의 경우는 서기 57년에 외의 노국 외 지역에 이제 노국이라고 하는 네. 나라가 있겠죠. 노국의 왕이 후한에 사자를 보냈다. 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남겼겠죠. 그리고 239년에는 야마타이의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고 예. 중국의 위나라에 사자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그 연표에 나와 있는데 네. 반면 거기에 이제 한국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 앞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원전에 낙랑군이 있었다. 네. 낙랑군은 중국이 설치한 식민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들은 태생부터 식민지 애들이다. 네. 낙랑군이만 딱 있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사실 한국은 그냥 중국의 식민지였을 뿐이다. 그렇군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표에는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서기 300년 이후에나 등장을 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저도 삼국사기 읽었지만 신라 같은 것은 기원전 57년. 얘들 웃기네 삼국사기 진짜. 보면은 고구려는 그거보다 늦네. 기원전 37년. 항상 신라를 최우선에 놓는군요, 진짜. 그렇죠. 네. 예.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삼국사기만 해도 그렇고. 응? 근데 아무튼 정말 이 후소샤의 교과서가 이따구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정확한 그러니까 문명사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네. 적어도 신라보다 고구려가 네. 먼저 건국이 됐어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 문명이 중국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파되는 그 경로를 보면 더욱더 그럴 것이고. 물론 중국 문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영향받은 중국 문명은 황허에서 비롯된 문명이 아니다. 예. 저쪽 그 북쪽에서 예. 발흥된 홍산 문명이다라는 예.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그 홍산 문명의 후예가 예. 그리고 조선이고 예. 또 어쩌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홍산 문명을 일궈낸 것도 우리의 그 직계 조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들이 남하에서 예. 아니면 동쪽으로 와서 예. 그 조선을 건국을 하고 예. 그리고는 그의 일파가 부여 뭐 고구려, 백제, 예. 신라까지 예. 이렇게 간 거였으니까 예. 당연히 대륙을 통해서 영향을 예. 받은 일본 열대 문명은 그로 인해서 꼽힌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를 왜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일본의 현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 마치 고대사 때는 우리가 먼저 개화돼서 일본과 교류하면서 많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일본에 당했을 뿐이다. 그렇죠. 내진 또 좋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는 일본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예.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또 자극이 돼서 일본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예. 라고 해서 분발하는 계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일단 역사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 될 텐데요. 그죠? 사실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무슨 이 중국 나라랑 연합해서 고려 시절에 네. 저기 그 일본을 침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네. 신풍이 불어가지고 카미카제가 불어서 자기들 네.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을 좀 가서 혼 좀 내주겠다라고 쳐들어가려고 한 적도 있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백제가 멸망할 무렵에 네. 그 외와 백자의 관계는 백제는 우수한 문물을 전파해주고 외는 무력으로 네. 도와주는 그런 혈맹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와주러 군대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백강 전투에서 대패하고서 네. 더 이상 그 백제와는 인연이 끊어졌습니다만 문영왕이 그 일본에서 자라고 네. 그 청소년기도 보내고 여기 한반도에 와서 즉위했다는 것도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삼국이 이 한반도에서는 티격태격했지만 그 외에 가서는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공존하고 네. 도래인으로서 말하자면 네. 근 30% 정도의 인구였대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대로 내려가는 직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래인들이 집단이 기술자 집단, 학자 집단이 가서 대대로 그 직을 물려받고 하면서 봉사하거나 그러니까 왕가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하고. 존중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님 말고. 예. 그러다 또 댓글에서 무책임하다고 또 나오는 거 알지 모르겠어요. 전 학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삼국유사는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당요가 즉위한 지,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죠. 당요가 즉위한 지, 황제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건 그 뒤에 진나라에서 그렇죠. 나오니까 네네. 중국의 지도자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던 해, 즉, 기원전 2308년에 건국되었다고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고, 네.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은 동국 역대 총목, 동국 통감, 해동 이적 등에도 이제 비슷한 시기로 나오거든요. 네, 네. 제왕운기에는 고조선이 요나라 원년인 기원전 2357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왕운기는 이재현의 제왕운기 말씀하신 건가요? 그저 고려시대 말에 썼던 걸 그냥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일천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록된 연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기를 적시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 사료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물론 네. 이 사료가 다시 들여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할 말이 있지만 어쨌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이만희 류가 주도했던 환인 변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고조선의 역사가 아니라 신화일 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후소시아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도 일제 강점기 한국사의 일제 강점기 한국사의 기원을 부정했던 그 역사 왜곡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2005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증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 고대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현대의 얼과 정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삼재 씨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제왕운기는 이승휴네요. 고려 충렬왕 때. 그렇군요. 예, 그 원나라의 침입이 그 가속화돼서 예. 충자 돌림으로 시작하는 왕이 시작할 때 충렬왕 때 그 예. 단군을 우리 그 민족의 조상으로 예. 우리 한반도 국가의 조상으로 이렇게 쓴 책이래요. 예, 13세기에 쓴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예전에 전하던 그런 고소들이 다 싹 씨가 말라버린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그렇죠. 예. 그런 사례들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다 근거 자료가 됐을 텐데, 일본이 싹 쓸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참 이래저래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유물을 통해서 예.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유물이 어쩌게 보면 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예.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이번 주에 일본이 삼국유사를 주작했는 것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조선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